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도일의 동반자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맡은 매칭팀입니다. 차로는 배경, 해결점, 앞으로의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칭 서비스의 문제점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매칭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가 통계 포털에서 조사한 장애인분들의 집합 활동 시 불편이에 관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외출 시 동반자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동반자 매칭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반자 매칭 서비스란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동반자를 매칭하여 장애인분들이 혼자 가기 힘든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는 동기부여의 문제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봉사기관으로 범위를 좁혀 매칭 서비스를 통해 이점을 남길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실태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자원봉사 참여율 약 21%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2005년부터 2017년에는 약 22%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이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약 19%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2년에 비해 2014년 조사에서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답한 자원봉사자가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봉사활동 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봉사자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기관 내 매칭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앱을 통해 장애인 복지기관과 연동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기관에서 수행할 봉사활동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13유교나 VMS에서 지원 공고만 볼 수 있었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정원 중 몇 명이 찾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온도일 앱을 통해 봉사자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앱에 올라온 봉사 목록을 보고 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봉사를 선택하게끔 하였습니다. 선택하면 복지관 담당자분의 앱으로 신청 현황 알림이 가서 담당자분이 신청한 분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앱을 통한 기대 효과는 먼저 필수 봉사 시간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필수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봉사활동에서 제대로 된 활동이 명시이 배정되지 않아 시간의 활용이 어려웠는데 앱을 통해 이런 역할을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어 시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위와 같이 시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학생들이 남은 시간엔 단순히 가만히 있으므로 봉사활동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활용을 통해 봉사의 질을 높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복지기관에 미리 컨택을 하여 앱 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방문 허가를 받으면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시범 운행을 통해 설문조사 및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앱의 자세한 기능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에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몇 명의 봉사자가 필요한지 확인 가능하게 하는 반면 기관에서는 기관이 가능한 시간대에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매칭을 관리할 수 있게 봉사자 개선과 기관 계정의 기능을 따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봉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봉사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고 봉사자에 대한 평점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봉사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기대효과 중에 매칭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과관계가 사실 살짝 안 돼가지고 이 매칭 학생들과 봉사시간 원하는 학생들과 그 기관의 매칭이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부가적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학교 선생님이신데 막상 가서 자원봉사를 도와드리면 너 그냥 어디 몇 반에 들어가 있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네 이러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10시간 받아가고 이러면 저도 불편하고 그쪽 시키신 분도 불편하고 장애인들도 저희 돈 못 받아서 모두가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적어도 장애인분들에 가서 그런 몸으로 부딪히고 대화를 섞으면서 그 전보다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소통 교류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효과를 적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고는 장애인 봉사 단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저희가 위치를 배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업무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어플 매칭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공급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매칭을 하면은 좀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통의 장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예. 협력기관의 도움이 좀 크게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협력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제 일을 좀 안 시키고 뭐 저기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필요가 없는데 뭐 봉사 활동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일정한 뭐 시간들이 있어야 돼서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된 건지, 사실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학생들을 당연히 그 필요한 곳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력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계정을 또 따로 만들어서 시간과 업무를 세밀하게 업로드하고 학생들과 매칭하는 기간을 필요로 할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스갯소리로 그 부분이 이제 대답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저희 가서 있어라기보다는 그쪽의 업무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 다른 쪽 업무는 볼 수가 없고 그런 업무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매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어느 업무에 어느 곳이 더 수요가 필요한지를 그 자리에서 내가 바쁜데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바로바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관과의 협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대답이 됐을까요? 혹시 그 질문하신 게 왜 굳이 기관이 저희 앱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게 맞으시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서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바쁜 이유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필요한 업무가 뭐뭐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필요합니다를 분류해서 업로드를 하고 어쨌든 새로운 학생이 오게 되면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게 협력기관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UI에 돼 있는데 저희가 알바를 할 때
어디 기관을 거쳐서 그 가게를 가서 알바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자원봉사 시스템은 거기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배정받고 거기 기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붕 뜨거나 뭐 앞자리 가 있어 되거나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제대로 된 지시나 소통이 안 돼서 그냥 다이렉트로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에 가서 이렇게 뭐 첫 번째 보면 산책의 말동무기 있잖아요. 자세히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바로 가야 할 부서가 어딘지, 바로 가야 할 건물이 어딘지를 가서 바로바로 그냥 쉽게 바로바로 자원봉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 시간이 좀 애매해서 바로 교수님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고요. 저는 저 방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 언덕을 계속 휠체어 장애인을 다 타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좀 더 넓어지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네.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보면은 어떤 루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굳이 하나의 일을 더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관리하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면은 누군가가 봉사자가 올릴 수도 있고 직접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카테고리가 생길 것 같아요. 복지관 측면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어떤 일을 좀 도와달라 루틴한 게 있거나 긴급하게 있을 수 있고 또 특정한 분이 나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올리면 그건 좀 다른 뭐 탭을 둔다든지 어떤 메뉴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이 발표가 논리적인 흐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뭐 5명 중에 1명밖에 봉사 안 한다. 근데 갑자기 그 이유가 흥미를 공급이 작다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흥미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보를 더 제공해야 된다. 가가지고 갑자기 이게 나왔거든요. 논리적인 흐름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점들을 충족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세 자료에 대한 말씀 아니 이거는 뭐 그냥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한 게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이유로 자원봉사의 불만족도로 뽑혔고 그 중에 두 번째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이제 자료로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내놓은 것이 어떻게 흥미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좀 시간이나 이런 게 다 카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소팅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변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더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도 좀 더 초점을 두면. 이런 목적의 아니면 이런 기능을 가진 앱이 생긴다고 할 때 미디어가 가진 특징들을 이용을 하면은 뭐 자원봉사라고 뭐 일반화시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붙였으면 메시지들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동기부여나 동원 채널로서 목적들이 좀 도움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란의 여지나 고민의 부분들이
분들은 많을 텐데 자원봉사 처별로 뭐 만족도 같은 게 또 있다. 봉사자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동원하는 부분이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말하면서 떠들거리는 게 고민스러워요. 그런 장소 봉사처를 평가한다는 게. 그런 동시에 이제 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전혀 없이 진행될 때가 많은데 뭐 되게 간단하고 반복적이어도 플래시카드 같은 형태로 이제 봉사처에 가기 전에 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고요. 이건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고민할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쇼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호스트였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할 거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교육의 문제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동기가 좋았으니까 수익금도 좋게 가자 뭐 이런 어떤 리프레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페널티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 좀 논란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 고민을 해볼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쭉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두 팀 하고 그 후에 뭐 약간 브레이크를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 준비해 주세요.